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암 치료 후에 어떻게 재활 치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재활의학과가 뭐 하는 과인지 한 번씩은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레지던트 할 때는 과연 재활의학과가 뭐 하는 과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보통 쉽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역시 재활용과 관계된 과가 아닌가. 그래서 내가 뭐 중풍에 걸리거나 아니면 어디 크게 다쳤는데 내가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치료하는 곳이 재활의학과라고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도 한 분이 이제 그분은 의료인이 아니시고 건강하신 분인데 재활의학과가 뭐 하는 과인지 물어보시는 분을 제가 한 20년 만에 다시 또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재활의학과라는 게 다들 많이는 들어보셨으나 뭐 하는 건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더더욱 궁금한 것은 과연 이 암 치료에도 재활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을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활의학과에서 보는 암 환자의 개념은 지금 암을 금방 진단받으신 분, 그 다음에 암 치료를 현재 하고 계신 분, 그리고 완치를 하신 분, 쉽게 말하면 호스피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암에 관련된 환자분들은 모두 재활치료의 대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의 컨디션이 또 떨어질 때, 우리 몸이 신체 기능이 떨어질 때, 과연 점점 내 몸이, 우리가 누구나 한 번씩 죽음을 겪게 되겠지만은, 어떤 내 몸에 사인이 있을 때 점점 내 몸이 죽음과 가까워 오는가, 이제 그걸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암 환자들한테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되게 중요하고,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운동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하는지,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 그것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동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재활의학과의 배혜인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시범을 보이면서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치료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으로 발생되는 뭐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 몸이 다시 회복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최종적인 목표는 엄마는 엄마의 자리로, 그 다음에 직장인은 직장인의 자리로, 그리고 그 외에 모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재활치료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인 재활의 개념인데, 그러면 암재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암 자체 혹은 암 치료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증상들을 극복하면서 다시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가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이게 암 환자분들한테 혹은 암 환자분들의 가족들한테 필요한 재활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암들이 많은가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혈액종양내과나 다른 직접 수술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들 설명을 하셨을 텐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암이 다양하게 많이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 보면은 성인 약 35명 중에 1명, 지금 건강한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앉아 있다고 해도 그 중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3사람 정도는 암 환자라는 뜻이고, 65세 이상, 지하철에 65세 경로석 같은데 한 10분이 앉아 계시면은 서로 알 수는 없지만은 그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암이 있다. 그만큼 우리 주위에 암은 너무나 흔하게 많이 있다고 그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암에 걸립니다. 근데 애들은 어른과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 게
일단은 빈도가 되게 낮습니다. 어른들은 성인들에서 10명 중에 1명 정도로 암이 있다고 하면은 소아암은 전체 발생 빈도가 매우 낮아가지고 그 전체 암 중에 약 한 1% 정도가 되고, 그리고 또 어른암과는 좀 다른 게 성인암은 안타깝게도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되지만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 완치를 한다는 것이 어른들의 암과는 또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인들은 암에 걸릴 때 전혀 증상이 없는데 암이 발견하는 경우, 즉 건강검진 하다가 이렇게 암을 발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면은 숨이 차다, 살이 빠진다, 몸이 붓는다, 소화가 안 된다, 그리고 변 보는 게 이상하다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한 50, 60이 넘어가시면은 이런 증상이 나오면은 이런 것이 암의 증상일 수도 있는데 라고 한 번쯤 이렇게 스스로 좀 무서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오면서 우리 집 애가 암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정말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고 단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활의학과에서는 그 암 생존자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즉, 암 치료 후에 암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신 분을 제외하고 현재 암 치료 중인 분 혹은 암이 어느 정도 조절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서 겪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암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그 증상들이 있는지 한번 유심히 봐주십시오. 한글로 적었는데 몸이 어딘가 아프거나 아니면 피로하거나 아니면 불안하거나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사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우울하고, 그 다음에 위약, 그러니까 온몸에 힘이 없고 걷거나 일상생활 동작하기에 불편한 것들이 암 치료 받으신 분들, 암을 진단하신 분들이 너무나 흔하게 겪는 증상입니다. 혹시나 그런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암 환자분들도 다 나와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것은 암에 따라 가지고 어떤 암은 위암 같은 경우에는 주로 통증이 많고, 그리고 폐암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게도 입맛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요새는 여성암, 특히 유방암 환자들이 최근에 너무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도 이런 통증, 피로, 불안, 그 다음에 우울감, 위압감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모든 증상들이 다 오는 게 이런 부인암과 유방암이 가지는 좀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암 환자분들이 이런 겪는 증상들을 재활의학과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기력이 떨어지거나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단계별로 재활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통증이 있는 분들한테서 여러 가지 재활치료를 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을 줄이는 약이라든가 아니면 주사치료 같은 걸 하기도 합니다. 또 특히 유방암 환자분들이나 부인암 환자분들, 전립선 암 환자분들이 팔이나 다리가 붓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림프 부종이 있는 환자분들한테서 림프 부종에 대한 치료를 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 암 환자분들이 뜻하지 않게 삼킴장애, 식사를 제대로 못 넘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 삼킴장애도 역시 재활의학과에서 같이 봐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요새는 이 암으로 인해 가지고 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팔다리에 힘이 없듯이 호흡 근력 자체가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호흡 근력을 강화시켜서
그 가래를 잘 배출하게 하고 기침을 시원하게 해가지고 이물질을 잘 뱉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훈련들도 재활의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맨 밑에 뭐 상아지에 힘 빠지는 거 이런 거 치료하는 거는 원래부터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내 몸이 언제부터 서서히 죽음을 향해서 조금씩 가고 있을까? 이제 영국에서 연구한 연구입니다. 영국은 우리나라랑 의료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국가에서 모든 의료를 다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영국과 같이 이제 건강보험도 있는 반면에 미국과 같이 뭐 비급여도 이렇게 어느 정도 혼합이 되어 있는 거라면은 영국이나 아니면은 호주라든가 캐나다 같은 데는 국가에서 모든 의료를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렇게 암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백내장 수술하는데 6개월, 1년 걸리기도 하는 것이 이런 영국이나 캐나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나라에서 영국에서 이제 그 당시 80년대에 한 30대에서 50대 되는 공무원들한테서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을 조사를 했습니다. 악력이라든가 아니면 걷는 거리라든가 아니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얼마나 그 자기가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죽기 한 10년 전부터 그 이전 상태의 검사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약 죽기 지금 요 0이라고 돼 있는 것이 이제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의 기준인데 한 10년 전부터 내 몸에 어떤 증상이 있느냐 이걸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보행 속도가 많이들 그 사람이 죽음이 가까워지면은 보행 속도가 많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또 그 우리 그 악력기 이제 이런 걸 측정을 해봤을 때 소나기를 쥐는 힘이 또 이제 사람이 죽음이 가까워오면서 조금씩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시간이 예전에는 빨리빨리 잘했는데 이제 죽음이 점점 가까워오면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시간이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특히나 여자분들은 대부분 쇼핑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그냥 신이 나서 쇼핑 가고 백화점 가고 하시는데 점점점 쇼핑 간다거나 이게 더 심해져서 옷 입고 벗거나 화장실 가는 것도 혼자 힘들어진다. 점점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조금씩 내 몸이 죽음과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것을 영국에서 연구 결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암 환자분들 얘기로 잠깐 돌아오면은 여기 아마 많은 분들이 아까 그 소개를 해주실 때 많은 분들이 암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암 환자를 보는 외과라든가 아니면은 비뇨기과 아니면 혈액종양내과 이런 데서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운동이 어떻게 얼마만큼 하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제가 알기로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암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암을 보시는 전문가 선생님들께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정운동이 유익하다라고는 한 70% 이상이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운동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한 70% 정도는 동의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치료하는 환자들한테서 운동을 하는 게 괜찮을까? 라고 물었을 때 한 40% 정도는 운동을 해도 안전할 것 같은데, 나머지 한 60% 환자분들은 과연 운동을 해서 더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었고, 또 그리고 암 치료 중에 운동을 하는 게 좋다, 운동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10%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진료를 보면서 운동하세요라고 암 환자분들한테 권유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나 그래도 채 절반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걸 보면은 암을 전문적으로 치료하시는 전문의 선생님들도 암과 운동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제대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환자 같은 거 예를 들었는 건데요. 이렇게 백혈병 때문에 골수 이식을 하셨는 분이 이분 원래 건강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원래 이제 신체 능력이 100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분이 골수 이식하고 난 다음에 점점 컨디션이 떨어지니까 이분 컨디션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재활의학과에 얘기해서 재활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한 반 정도 떨어졌을 때 이제 재활치료를 시작을 하고 재활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점점 회복을 하긴 했는데 약 한 74점 정도까지 이렇게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분보다는 체력은 좀 약하신 분입니다. 신체 기능이 예를 들어서 한 85점 정도 되는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식을 하고 한 3주 정도 지나고, 즉 몸에 어떤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난 다음에 재활치료를 시작하신 분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바로 재활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식 직후에 재활치료를 직후부터 바로 시작했으니까 환자분 상태가 떨어지고 그걸 확인하고 재활치료를 한 게 아니고 이식을 하자마자부터 바로 재활치료를 했는 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당연히 이식 직후에 몸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85점 정도 자기 컨디션 정도는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것보다 한 단계 더 넘어가지고 재활치료를 이식 전에 미리 시작하기도 합니다. 특히 요새 지금 저희 대장학문외과 환자분도 그렇고 꼭 이식이 아니지만은 심장이식 환자분들도 심장이식 하기 전에 재활의학과에서 재활치료를 미리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점선이 이제 재활치료를 미리 했는 환자분들인데 이 재활치료를 미리 하지 않는 환자분, 그러니까 즉 치료 후에 재활치료를 시작한 환자분과 재활치료를 위에 점선인 미리 시작한, 이게 더 잘 보이시겠네요. 재활치료를 미리 시작한 환자분들은 수술 전에, 그러니까 이식 전이든 수술 전이든 이렇게 재활치료를 해서 몸 컨디션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수술 직후에는 당연히 컨디션이 이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재활치료를 꾸준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몸 컨디션이 점점 더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재활치료를 진단 후에 바로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은 당연히 치료 후에 치료를 시작을 했다면은 수술 직후에 컨디션이 떨어지고 점점 회복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 전에 미리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신 분도 너무나 사실 다행인 것은 원래 기능까지는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전에 치료를 하신 분들의 수술 후부터 재활치료를 하신 분들의 어떤 마지막 한계치는 원래 몸 상태를 회복하는 것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수술 전에, 치료 전에, 아니면 이식 전에 미리 재활치료를 먼저 하신 분들은 하기에 따라서 원래 기능보다도 자기 몸 상태가 이전보다도 더 좋아질 정도까지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운동의 저축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운동을 미리 해놓으면은, 즉 암을 진단받은 이후부터 수술 치료를 기다리기 전에도 바로 운동을 시작한다면은 훨씬 더 암 치료 후에 예후가 좋다. 이거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ACSM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스포츠 의학회에서 운동에 대해서 암 환자분들한테 권고한 사항입니다. 여기 아주 짧은 영어로 적어놨는데 운동이 약이다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권고하기로는 운동이 예방에 도움되는 암들이 이렇게나 많고, 그리고 심지어 암에 걸렸을 때 운동을 하게 되면은 특히나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이 운동 자체로서 암 환자분들한테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다 이미 연구 결과에서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제 그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중간 강도, 심한 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사실 좀 말씀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밑에 좀 쉽게 적어놨는데 약간 숨이 찬 정도,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대화가 가능할 정도이나 약간 숨이 찰 정도로 한 번 걸을 때 한 50분 이상 걸어야 됩니다. 50분 이상 걷고, 그리고 주 3회 정도. 이제 이건 건강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옆 사람과 대화를 할 정도로 주 3회 한 50분 이상 정도 걷거나, 아니면은 뛴다고 하면은 최소 한 30분 정도, 주 3회 정도 뛰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같이 곁들인다면은 그 암을 예방하는 운동 효과로서는 이것이 100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아주 건강한 젊은 사람들의 얘기고, 이제 암을 겪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을 자기 몸에 맞춰서 그 한 번에 최소 30분 정도 주 3회 하시거나, 아니면은 근력 운동, 여기서 무거운 뭐 역기를 든다거나 하실 필요 없고, 내 몸에 들 수 있는 강도 정도를 10번 정도에서 15번 정도, 2회 정도 들어가지고, 그걸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하신다면은, 이걸로써 암 환자분들한테서 운동은 되게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주 7일 중에서 월, 수, 금 아니면 화, 목, 토 이렇게 3일은 정해놓고 밖에 나가서 유산소를 30분 이상 하고, 그 다음에 공원에서 이렇게 당기는 운동들을 한번 하시고 오면은, 하루 건너 한 번씩 하면은 이걸로 운동량이 암 환자분들한테는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피로도 떨어지고, 삶의 질이라든가 신체 기능, 뭐 불안, 우울, 림프 부종 이런 데 다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무슨 옛날에 약 파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실제로 이게 맞다는 게 그 미국에서 다 연구 결과에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운동 자체가 암 환자분들한테 약이다,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말씀을 드려도 이거는 아주 그 정확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TV에 앉아 있고, 저도 물론 TV 보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하는 거 좋아합니다. 이제 그거보다는, 그 시간보다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밖에 나와서 운동을 하는 시간을 늘리고,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신경 쓴다면은 내 몸이 가만히 있는 시간보다는 항상 움직이게 하는 것이 생활 속에서 암 예방과 암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그런 생활 습관이 되겠습니다. 즉, 월, 수, 금 이렇게 화, 목, 토 정해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거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나머지 시간에도 그럼 그냥 누워만 계시는 게 아니고 항상 내 몸이 무언가를 하고 있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그 암 재활 치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그 예전에 소아들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완치율이 되게 높습니다. 한 80% 정도가 암이 완치가 되는데, 소아암 애들은 암이 다 나았다,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하면은 매년 한 번씩 이렇게 불러가지고 잔치를 해줍니다. 매년 치료가 끝난 애들한테 메달도 주고 선물도 주고 격려를 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그 작품 전시회를 했는데, 애들이라고 어른하고 뭐 별다른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저도 이 말이 되게 가슴에 와닿았는데, 어느 날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내게 다가왔다. 뭐 밀려오는 걱정, 반복되는 검사. 저도 오늘 오전에 외래 보면서 계속 검사를 반복해서 이게 저도 안 하고 싶긴 한데, 환자분들이 나았는지를 확인을 하려면은 참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방을 내는 저도 부담스러운데 그 검사를 하시는 환자분은 오죽할까, 저도 정말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친구들이 보고 싶어, 그 다음에 뭐 따끔따끔 주사, 뭐 여러 가지, 애들도 어른들과 비슷하게 이런 암 때문에 많은 힘든 경험을 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다시 피어나는 희망의 새싹, 소원을 말해봐. 아무튼 이런 그 암을 겪으신 분들은 하루아침에 내가 이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되게 우울하시고 실망에 빠지는데, 그래도 이런 감정을 겪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저희가 병원에서 또 이런 환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항상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운동하시는 것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